겨울철이라고 어른들처럼 덮는다? 절대 안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봄, 여름철에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거랑 가을, 겨울철에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두 아이를 다 겨울철에 낳았거든요. 둘 다 생일이 1월이에요. 1월생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건 아이들을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되느냐? 옷을 어떻게 입혀야 되느냐? 재울 땐 어떻게 재워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겨울철 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아과 채널에서 보면 방 안의 온도와 습도는 40%에서 60% 그리고 18도에서 23도 사이를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온도와 습도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요. 습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가습기를 써야 되는데 살균제로 인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따뜻한 물에 식초를 넣어서 한번 헹구고 바짝 햇빛 아래 말려서 다 마른 걸 확인을 하고 사용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전통적인 식초를 이용을 해서 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즘은 이러한 논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예 분리를 해서 삶을 수 있는 가습기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옵션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빨래를 넣는 거죠. 아이들 방 안에 어른들 속옷, 아이의 얇은 옷들 또는 속삭이 같은 것들을 말려주시면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을 받아놓거나 어디를 보니까 숯 같은 곳에 물을 잠기게 해서 이용하는 방법, 굉장히 많은 민간 요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물이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조함과 연관돼서 엄마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기침이에요. 제가 기침 동영상이 있는데 아이가 기침을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가야 될까요? 약을 줘야 될까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한 1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분유 온도의 물을 아주 조금씩 아이에게 목을 축이는 정도로 줬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른 상황들 있잖아요. 목욕을 하고 나서라든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실컷 놀면서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스푼으로 주기도 했고 젖병으로 조금 주기도 했는데 기도를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면 아이들이 기침을 확실히 덜 하고요. 실은 기침은 굉장히 정상적인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먼지가 들어왔다거나 또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거나 우리의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기침 자체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수유를 하다가 구토를 한다든지 또는 잠에서 깰 정도로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온도 습도를 맞춰주고 물로 조금씩 목을 축여주시면서 아이를 관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혹시 아이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침을 한다 하는 경우에서는 병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엄마들이 많이 사는 게 있죠. 겉싸개, 속싸개, 손장갑, 양말, 우주복, 내복, 베네 쪼고리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신생아기 때는 베네 쪼고리를 입히는 게 좋아요. 근데 점점 커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우주복을 입히지 않고 내복을 입혔어요. 위아래가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조금 아이가 뜨끈뜨끈한 느낌이 늘 있었거든요. 특히 우주복 같은 경우에서는 서양 브랜드 옷이 많고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잘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들도 너무 휑해 보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나오는 굉장히 얇은 위아래가 떨어진 내복을 주로 사입혔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3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우리 아이가 6개월이다 그러면 돌 정도 해서 조금 넉넉한 한 치수 위에 치수를 사서 입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꽉 붙는 경우에서는 통풍이 되지 않으면서 피부가 쓸리거나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넉넉하게 입히고 또 기저귀를 갈 때도 우주복보다는 확실히 위아래가 분리된 옷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는 한 7, 8벌 정도는 늘 가지고 있고 그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겉사계, 속사계인데요. 솔직히 겉사계 같은 경우에서는 꼭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주로 줬고 속사계 같은 경우에서도 2, 3개월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보통 3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속사계도 이제 점점 안 쓰게 되는데요. 요즘은 속사계 대신에 스와드럽이라는 브랜드의 모로 반사 방지 옷을 많이 입히시더라고요. 어차피 한 겹이 있기 때문에 내복은 주로 얇은 거를 입히시고 너무 많이 아이를 싸는 것도 예를 들면 태열이라든지 아이가 열감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키우기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키울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불 얘기를 드릴게요. 겨울철이라고 어른들처럼 두꺼운 솜이불을 덮는다? 절대 안 되죠. 제가 이전에 돌연사 증후군 방지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서도 절대로 아이들은 두꺼운 이불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얇은 가제 수건 굉장히 큰 게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의 배만 덮어주고 얇은 내복을 입혔던 기억이 나고요. 절대로 두꺼운 이불 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습제는 가장 좋은 보습제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구하기 쉽고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텍스처가 내가 쓰기에 편하고 아이에게 발라주기 편한 거가 가장 좋은 거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묽은 로션 제형보다는 조금 꾸덕꾸덕한 크림 제형이 더 보습 효과가 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 둘째 다 아토피는 없었는데 조금 피부가 건조한 편이었어서 베이비 오일을 크림에 섞어서 많이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특히 몸 같은 데, 배 같은 데는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듯이 아이에게 얘기도 해주고 쭉쭉쭉 늘려주면서 크림을 발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해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 배를 문질러줄 때는 소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식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스텔라에서 나오는 오일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오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의 취향껏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더 재미있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끔은 정말 카톡처럼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